비가 쏟아지는 밤,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 아버지의 포효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 김지은은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절망 속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 속 돈은 겨우 5,000원, 그리고 가방 하나, 24살의 나이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사랑한 사람이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어머니의 눈빛,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오던 순간 지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비를 뚫고 달렸다. 발이 저려오고 폐가 타들어갈 듯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골목 끝에 빛나는 네온 사인이 보였다. CU 편의점.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지은은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라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점원은 한 명뿐이었다. 카운터 뒤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여자.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피곤한 눈빛. 그녀 박수연은 지은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네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은은 대답 대신 구석진 선반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눈물이 다시 고였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연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괜찮아요. 옷이 다 젖었네요.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녀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다. 그 접촉이 지은에게는 오랜만의 온기였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수연은 이미 컵을 들고 왔다. 마시고 가세요. 밤에 이런 데 오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의 눈빛은 공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아픔을 아는 듯했다. 그날 밤 지은은 편의점에서 3시간을 보냈다. 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라멘을 끓여주고 과자를 건넸다. 먹어요. 배고프면 더 추워지니까. 지은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한마디가 터지자 모든 게 쏟아졌다. 학교에서 만난 연인, 은지. 그들의 키스, 손잡음. 그리고 부모님의 발견. 동성애자냐?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버지의 외침, 어머니의 절규.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수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등을 토닥였다. 여기 있어요. 나까지 가면 안 돼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은은 수연의 제안을 받았다. 내 집 근처에 작은 여관 있어? 오늘 밤은 거기서 자요. 내가 데려다 줄게.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함께 비를 뚫고 걸었다. 서울의 새벽거리는 고요했다. 한강 다리 아래를 지나며 수연이 말했다.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가족이 이해 못해주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죠. 지은은 수연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여관에 도착하자 수연은 돈을 내주고 방 열쇠를 건넸다. 내일 다시 편의점으로 와요. 내가 일해요. 지은은 고마움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네온 불빛. 이 도시가 그녀를 삼킬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안아줄 것 같기도 했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왔네요. 일자리 있어요. 여기서 일해보세요. 내가 추천할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의 새 삶이 시작됐다. 편의점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연과의 만남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첫 출근은 어색했다.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오후,
그녀는 레지스터를 두드리며 떨었다. 5,000원이에요. 목소리가 작았다. 수연이 옆에서 속삭였다. 천천히 해요. 다 배울 거예요. 그날 저녁, 둘이 함께 청소할 때 수연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28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5년째. 집에서 나왔어요. 이유는? 나도 비슷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가 알았어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요. 나 혼자 서울로 왔죠.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 그것이 수연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편의점에서의 나날은 지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아침에 출근해 김밥을 싸먹고 손님들과 인사하며 웃었다. 서울의 일상은 바빴다.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들, 학생들, 늦은 밤에 라면을 사러 오는 노인들. 수연은 지은에게 한국의 작은 문화들을 가르쳤어요. 이거 봐요. 삼겹살 포장. 주말에 구워 먹어요. 또는 추석 때 가족 모여서 송편 싸는 거 알아요. 지은은 웃었다. 집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수연이 손을 잡았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에요. 선택한 사람이 가족이죠. 둘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피는 봄,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지은아, 내 미소가 예뻐. 수연의 말에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손이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가 피어났다. 키스. 가벼운, 떨리는 입맞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이건 집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자유로움, 그리고 사랑. 여름이 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 편의점은 에어컨 소리로 가득 찼다. 지은은 수연과 함께 야간 근무를 서며 밤을 보냈다. 손님들이 줄어들면 둘이 카운터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의 꿈은 작가였다. 소설 쓰고 있어요. LGBT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숨기는 사랑들. 지은은 감동했다. 나도. 내 이야기 쓰고 싶어.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지은의 과거 연인 은지, 배신당한 감정. 은지가 나한테 지지 안 되라고 했어요. 가족 때문에 수연은 안아주었다. 나는 안 그럴게. 너만 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치료받아야 해. 지은의 손이 떨렸다. 치료. 동성애를 고치는 그 지옥 같은 곳.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수연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를 고치라고 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지마. 내가 왜 가야 해? 그날 밤 둘이 편의점 뒤 골목에서 싸웠다. 수연아, 나 무서워. 가족이 날 버렸어. 만약 내 가족도. 수연이 소리쳤다. 내 가족? 난 이미 잃었어. 너만 있으면 돼.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달아났다. 집으로.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은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수연은 없었다. 동료가 말했다. 수연 씨, 갑자기 사표 냈어. 집으로 내려갔대.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녀는 수연의 지방집을 찾아 나섰다.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울었다. 수연의 집은 작은 마을, 전통 한옥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수연의 어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지은은 떨며 말했다. 수연이를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 애는 병원에 있어요. 내 탓이야. 지은의 다리가 풀렸다. 병원. 수연이 자해를? 아니, 더 나쁜 소식이었다. 수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 애가 내 이야기 했어?
여자랑 사귀었다고. 그래서 가족이 데려와서 고치려고 해. 지은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하세요. 사랑이에요.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 끝방, 수연이 누워 있었다. 사가 꽂힌 팔, 창백한 얼굴. 수연아, 지은이 다가가자 수연의 눈이 뜨였다. 지은. 왜 왔어? 위험해, 지은은 울었다. 너 없이 못 살아. 같이 도망가자, 수연이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배신했어. 엄마한테 내 이야기 다 했어. 내 가족한테도. 연락할 거라고.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반역. 수연이 그녀를 보호하려다 모든 걸 폭로한 거였다.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왜 그런 짓을 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지키려고. 내 가족이 너 찾는다고 엄마한테 말했어? 내가 먼저 털어놓으면 내가 덜 아프지 않을까 해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바보야. 그게 배신이 아니라고? 나 혼자서도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수연의 선택은 사랑이었다. 무모한, 아픈 사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지은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너 그 여자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한국의 전통 가족, 장남 중심의 집안. 그들은 수연을 치료시키려 했다. 이런 병은 고칠 수 있어? 서울 내려가서 정신과 가자. 지은은 일어섰다.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수연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같은 게 우리 딸을 망쳤어. 나가. 지은은 밀려 나왔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 그녀는 창밖 눈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온 지은은 일에 매달렸다. 손님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김치찌개 포장해주세요. 그런 말에도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수연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문자 한 통. 미안해. 나 괜찮아. 너도 조심해. 지은은 답을 하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일 무렵 지은은 변화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서울의 작은 카페, 레인보우 하우스. 거기서 만난 사람들 트랜스젠더 청년, 게이 커플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있어.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수연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나왔다. 그들의 키스, 한강 산책. 어느 날 편의점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은지였다. 지은의 과거 연인. 지은아, 오랜만이야. 은지가 웃었다.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뭐해? 은지는 말했다. 너 때문에. 나도 나왔어. 가족한테.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은지가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할래?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수연이 스쳤다. 아니. 미안. 그녀는 은지를 돌려보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수연이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수연을 찾아갈 거야. 하지만 먼저 자신의 가족을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여전했다. 지은아, 정신 차려. 남자 만나.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나 이렇게 태어났어.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야? 이해해주세요. 어머니가 손을 떨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혼한 엄마가 무슨 일. 지은은 알았다. 어머니의 상처도 깊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한 후 그녀는 딸에게 완벽을 강요했다. 엄마도 아파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할 지은은 일어섰다. 어머니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그날 밤 지은은 기차에 올랐다. 부산으로. 수연의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수연의 집 앞 그녀는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다.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지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안겼다. 돌아왔어. 용서해. 둘은 비를 맞으며 키스했다. 이번엔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수연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이혼할 거야. 너랑 같이 살게.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 싸우자. 가족을 설득해. 그들은 함께 노력했다. 수연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드라마처럼 작은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카페에서 만났다.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행복해 보이네. 눈물이 흘렀다. 여름, 둘이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았다. 편의점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둘이 함께 일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서로를 봤다. 한강 축제에서 손잡고 춤췄다. 불꽃놀이 아래 지은이 속삭였다. 사랑해. 우수연이 대답했다. 영원히. 가을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대학으로 복학했다. 사회학을 전공하며 LGBT 권리에 대한 논문을 썼다. 수연은 소설을 완성했다. 제목은 피난처. 편의점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출판사에 보냈고 놀랍게도 계약이 됐다. 우리 이야기잖아. 지은이 웃었다. 수연이 안아주었다. 그래. 세상에 알리자.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딸을 데려가. 그는 편의점에 나타났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수연이 막아서려 했지만 지은이 나섰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나 행복해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이게 행복. 여자랑 사는 게. 그는 주먹을 쥐었다. 순간 지은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그날 밤의 포효.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빠가 모르는 사랑이에요. 이해하세요. 아버지는 돌아섰다. 너 이로써 문이 쾅 닫혔다. 그 사건 후 지은은 우울했다. 아빠가 날 증오해. 수연이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 가족은 그렇게 변해.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하자. 수연의 말에 지은이 웃었다. 한국에선 아직 안 되지만, 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진짜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대신 커뮤니티 파티에 갔다. 레인보우 하우스에서 그들은 춤췄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 지은아. 왔어. 그녀는 떨며 말했다. 아빠랑 싸웠어. 내가 말한 대로 이해하려 할. 지은은 안겼다. 엄마,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수연을 봤다. 고마워. 내 딸 지켜줘서. 새해가 밝았다. 수연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깨달아야 해. 미디어에서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의 항의, 하지만 지지자들의 응원이 더 컸다. 지은과 수연은 TV에 나왔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들의 손이 화면에 잡혔다. 봄, 벚꽃 아래. 지은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이해할게.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그들은 가족 모임에 갔다. 송편을 싸며 웃었다. 한국의 전통, 사랑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됐다. 편의점은 여전한 피난처.
하지만 이제 세상의 일부였다.